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먼저 이제 제 목소리가 조금 또 정상적이지 않은데요. 이게 또 아마도 감기에 살짝 걸린 것 같아가지고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짧게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그 임시 예산안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진행되지 않으면 그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질 수 있는 경계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CPI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이전 달보다는 조금 내려올 것으로 또 시장 컨센이 잡혀 있는 만큼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큰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물론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분할 매매에 대한 부분들만 잘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기업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리뷰를 먼저 좀 도와드릴게요. 우선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포트 현황표를 보여주시면은 또 하나씩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리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난달부터 이제는 선거 시즌 관련된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제 포트에는 오리콤뿐만 아니라 이제 오파스넷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VIP 포트에도 현재 이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종목들 현재 저가에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제 시장의 이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뚜렷하게 상방으로 견인할 만한 사실 호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반등은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밖에 생각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좋을 수 있고요. 뭐 앞으로 뭐 내년에 그 애플 그 OLED 아이패드 관련해 가지고 업황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도 좋겠지만 우선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쉬어갔었을 때 어제는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요. 반면에 오늘은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뭐 반도체나 뭐 로봇주나 전반적인 이 과대낙폭 또는 이 지수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부진했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절하게 밸런스 조절만 하시면은 또 나름대로의 계좌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이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풍산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변동성이 크더라도 또 제가 전술적으로 또 수비수, 중앙 수비수 역할을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뭐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은 눌림목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여전히 의류 쪽 관련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손절가 터치는 하진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보유 전략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축구 현황 그 전술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또 어떤 식으로 제가 오늘 어느 자리에다가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1차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들이 제우스, 신성이엔지, 프로텍, 펜트론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1차 목표가가 대부분 도달을 했었고요. 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이제 LIG 넥스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앙 수비수 역할을 좀 했던 종목인데 2차 목표가 도달을 해서 포트에서 제외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물음표가 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비진은 좀 탄탄하게 잡아주고는 있는데 이 공격수나 아니면 이 미드필더진이 좀 부재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우측 날개 약간의 우측 미드필더 종목 조금 달리기가 빠를 수 있는 종목을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 오파스넷 같은 경우나 뭐 이노 시뮬레이션 바로 어제 편입했던 종목인데 뭐 바닥주이면서 자율주행 쪽 관련된 뭐 XR 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도 계속해서 이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우측 미드필더 자리에다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선은 깔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깔아줄 거고 24,200원에 깔아두고요. 종목명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끼가 많은 종목은 맞습니다. 뭐 테마 자체가 워낙 다양한데요. 뭐 무선 충전 아니면 뭐 자율주행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 이 소재 쪽 관련된 이 국산화 이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종목이 또 상대적으로 이 주가가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던 이유 중에는 이 경쟁업체 이 OLED 식각 쪽을 했었던 사업을 영위했었던 이 솔브레인이 사업을 그쪽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 캠트로닉스가 앞으로 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국산화 쪽 관련된 어떤 물질이었냐면은 사실 이거 읽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대본을 써왔어도 뭐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그러니까 PGMEA라는데요. 이게 이제 초고순
고순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래 이전에는 일본에다가 의존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이 초고순도 이 99.5 몇 퍼센트 정도의 이 초고순도 PGMEA라는 이 물질을 좀 개발을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이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르면 연말이나 뭐 내년 초 그런 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존의 이제 캐파 자체 이 증설을 좀 했습니다. 연 1만 톤에서 2만 5천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 170억 정도 투자를 했던 이력도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이 국산화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 솔브레인의 OLED 시각 쪽 관련된 사업 철수에 대한 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 OLED 시각 쪽 관련해서 이 OLED 산업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일정 또는 뭐 이벤트들이 있죠. 바로 그 애플의 아이패드 OLED 출시입니다. 이 두 종이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시각조 또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 조기 양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애플의 OLED 쪽 관련해서 이 패널 자체가 내년 2월부터 조기 양산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사실 저는 뭐 내년에 이 OLED 업황 자체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돌아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 쪽 이슈뿐만 아니라 뭐 경쟁업체인 솔브레인의 사업 철수 그리고 이 전방 산업이 될 수 있는 이 OLED 쪽에 대한 이 새로운 모멘텀, 이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OLED 아이패드에 대한 출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분명히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은 직전 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본 보복 4년 만에 순도 99.999 그냥 한마디로 100%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국이 또 해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PGMEA라는 물질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이전에 이제 발암물질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을 이제 생산 공정에서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물질을 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사실상 이 아까 말씀드렸던 OLED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국산화 쪽 이쪽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PGMEA라는 거는 어떤 공정에 쓰이냐면은 이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활용되는 이 포토레지스트 PR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불필요한 PR을 제거하는 시너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 국산화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 성장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솔브레인의 OLED 시각 사업 철수는 앞으로 그 애플의 아이패드 관련된 OLED 아이패드 쪽 관련해서 동사가 경쟁자의 사업 철수는 결국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좀 있다. 그게 이 기업의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PGMEA라는 이 시장 규모 전망을 보시면 사실 이 PR용 자체는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너용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꾸준히 성장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이 일본 소재나 이런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부각받는다면은 충분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우상향, 이 상승 지속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가 지금 ISC나 일부 종목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옥석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트로닉스를 가져왔던 거는 앞으로의 어떤 큰 성장성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다시 한번 이제 예전 같은 어떤 반도체 업황이 HBM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개별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의 실적 쇼크 이후로 HBM 관련된 종목들의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이런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공시됐었던 SK 하이닉스양 TC 문도 장비 쪽 관련된 1,000억 원의 매출 자체는 이제 내년부터 인식이 될 가능성이 내년부터 인식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쟁 업체인 뭐 배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퍼가 상대적으로 이제 30배 수준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미반도체가 내년 실적을 땡겨 오더라도 한 50 몇 배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이전부터
전부터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이 주도주라는 부분들은 항상 고평가 논란이 지속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투심이 약간은 좀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HBM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DDR5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아비코전자나 뭐 TLB, ISC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DDR5 쪽 관련된 침투율 자체가 앞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 내에서 지금 당장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HBM 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 실적, 이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년 이후를 바라보고 된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26,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